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8월 1일입니다. 진짜 올해가 참 우리가 힘겨웠죠.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벌써 8월 이 중반전이 이제 넘어갔고, 8월 달은 또 우리에게 조금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아래서 그건 바라기가 힘들겠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도요, 여러분, 이 통합당의, 미통당의 윤희숙 의원이 했던 발언이 많은 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약간의 이 분함이라든가 또 위로를 받았다고도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원하다, 진정성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은 국민의 대리인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어떤 고통과 어떤 진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는 그런 표시를 해준다면 아마 국민들은 그거 자체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윤 의원의 말하자면은 발언은 바로 그런 진정성, 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윤희숙 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 똑같은 처지다. 진짜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던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의원은 굉장히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이 서초갑의 의원인데, 초선 의원인데, 이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뭐 말솜씨가 유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 진심,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신의 이야기부터 얘기를 했죠. 나 지금 전세를 사는데 세종시에 있는 집을 팔았다. 이러쿵저러쿵 말 듣기 싫어서 나 팔았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 2년 뒤에 과연 집주인이 계속 전세를 살게 해줄까? 월세를 살아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앞선다. 이러면서 이 월세의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년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1년마다 이사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년이 너무 이제 짧다. 이래서 2년으로 1989년에 이 전세 기간을 2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세값이 거의 2배 내지 3배로 폭등을 했습니다. 왜? 집주인으로서는 1년마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좀 나가달라고 하고, 왜냐면 또 속썩이는 세입자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권한이 1년이 더 유보가 되니까 전세금을 팍 올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세금이 아주 기록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국회에서 이번에 임대차 이 3대 악법이 그냥 마구마구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달부터 전세 이 세입자들은 나 여기서 더 살래 딱 이러면은 집주인이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서 살 테니까 그냥 나가달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살 수 없으니까 아예 그 집을 비워두는 경우도 있어서 이 공가, 즉 공실이 아니라 공가가 엄청 많아질 거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의 일대 혈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집주인들이 이렇게 보고 여기 집 저기 못 하나 박은 거, 이거는 사실은 생활형 말하자면은 이 파손, 일상적인 파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못 하나 박은 것 같고 그거 갖고 일일이 뭐 따지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거를 중대한 과실, 중대한 책임으로 물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 돈 걷어내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살벌한 관계가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집주인하고 세입자를 집주인들이 말하자면은 면접을 보는 거죠. 뭐 미국의 경우는 뭐 맨하탄에 아주 그 고급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10가구가 있다 하면은 자 이렇게 10가구가 모여가지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우리 이 아파트에 살아도 되는 사람인지 이거를 다 막 질문들을 하고 막 면접을 본대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앞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이면 합의 같은 거를 뭐 법적으로는 어쩌다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당신 여기서 언제까지 살 거냐 그러면 앞으로 4년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4년 이후에 대해서는 나하고 말하자면은
당신의 그 과실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 뒤에 결정한다고 합의를 하자.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4년이 지난 뒤에 중대 과실, 중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집주인이 집을 막 파손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이 세입자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집세를 밀렸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2번을 밀리게 되면 무조건 나가라고 외국의 경우는 하고, 아주 그거는 집주인 중심입니다. 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과실을 따질 수가 없고, 이러면 집주인들이 차라리 이런 경우가 있겠죠. 벌금을 내고서 나가라. 내가 500이고 600이고 지금 집주인이 내게 되어 있는 벌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낼 테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 전세와 말하자면 월세 시장이 혼란과 격변, 한마디로 카오스를 겪을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내가 집 한 채 갖고 집세 얻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그걸 못 봐갖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세금을 뜯어가니까 지금 우리 집에 새 들어있는 사람 문재인 찍었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 정말 어떻게든지 괴롭히든지 내쫓고 내가 원하는 사람 드리겠다. 그리고 반은 전세로 가든지 뭐 월세로 가든지 그리고 꼬박꼬박 올리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년마다 5%씩 올릴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또 1년마다 올리는 뭐 이거는 뭐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에는요, 제가 아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마음씨 좋은 집주인들이 있어서 우리 집에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한 뭐 10년 동안도 월세나 또는 전세를 올리지 않은 집주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무조건 아마 올릴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번에 임대차 3대 악법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었어요. 자, 이거는 결국 뭡니까? 문재인 정권을 밀어줬고 문재인 정권의 아주 지지자가 되고 있다는 좌파들, 이른바 이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집주인들은 다 보수적이다. 이 김수연이가 그렇게 전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책에 썼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해서 증오를 하게 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 대해서 난 더 이상 을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갑과 을에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인지 모르는 엄청난 피비를 내는 전쟁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깔끔하게 얘기해갖고 여기서 누가 손해를 더 많이 보겠습니까? 결국은 세입자가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집주인이 이런 모든 거를 감수하고 나가달라고 하고 또 집주인이 5%씩 꼭꼭 꼬박꼬박 올리고, 결국은 이 임대차 3대법, 이거는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를, 집을 가진 주인이 아니라 집에 새든 세입자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 뻔합니다. 윤희숙 의원은 바로 그런 점을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이 얘기한 게 축조 심의가 없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축조 심의라는 거는 영어로는 discussing clause by clause. 이건 뭐냐면 아주 그냥 조목조목 그냥 글자 하나를 씹어 먹듯이 이 법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우려, 또 이런 걱정, 이런 거를 다 담아 가지고 하는 것이 축조 심의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대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단어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세입자가 이러면 더 곤란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는 축조 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공력도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게 우리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매 일순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차 3대법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을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조목조목 다 씹어먹듯이 따져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을 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번에 임대차 3대법, 3대 악법, 그냥 프리패스, 하이패스, 고속도로에서 무슨 차가 쌩 지나가듯이 그냥 가버린 겁니다. 축조 심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무식하고 무지한 문재인 정권입니다. 진심으로 국민들의, 그리고 자기들을 지지해준 집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좌파 지지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축조 심의는 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공부해보지 못했던 것들, 맨날 땡땡이나 치고 데모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민주화라고 하면서 민주화를 팔아먹은, 실제로는 민주화 운동도 하지 않았던 가짜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추행당, 더듬어 만짐당, 더듬어 물난리당, 이런 데에 배지를 달고 있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조 심의가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한민국 국회. 여러분, 이게 독재 국회가 아니면 어느 나라 국회를 이런 국회가 있겠습니까? 군사 독재보다도, 유신 독재보다도 더 무식하고 무지하게 국민의 민생을 짓밟는 독재, 민생 짓밟는 독재가 바로 문재인 독재입니다. 반드시 문재인 정권 끝장내 봅시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의 삶이 편안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안정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일요일은요, 왜 좌파 정권을 우리 한국인들이 선택했는가, 왜 한국인은 좌파 정권을 세웠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분석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